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 도움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한 세 가지 부분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하는 이유고, 그리고 첫 번째는 기출에 대한 그 경향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이제 사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패도 있고, 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출 분석인데요. 일단 전기 기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제 상태가 전기기사 필기를 거의 찍기식으로 해가지고 합격한 상태여서 거의 그냥 베이스가 조금 부족했죠.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론을 먼저 이렇게 좀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하는 형태로 했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가 이 합격 후기들을 많이 보니까 기출 문제에 좀 중점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기출 문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이런 전략이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이고, 일단 저는 그 25개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전체 과년도를 다 돌렸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돌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 구성이 제가 돌리다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한 30%, 40%에 대해서는 약간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기출을 풀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어디서 또 듣기로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좀 풀기 쉬운 그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 그리고 뭐 필기 문제가 가끔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히 버렸어요. 그냥 저는 한 여기 이제 60%에서 한 70% 나오는 이 문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에서 이 과거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거죠. 예. 이걸 보통 문제은행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똑같이 나오는 게 거의 한 50점 정도는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 10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변형이 있어요.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이 약간의 변형이 이론을 알면, 그러니까 실기 이론이죠. 실기 이론을 조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베이스로 까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60, 70%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장에 갈 때 항상 저는 그랬어요. 일단 시험 시작이 되면 저는 그냥 바로 문제를 전체를 그냥 훑어봐요. 그리고 여기 문제은행 있잖아요. 문제은행 반복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몇 개인지 세고, 이 점수 합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토탈 이게 60점 이상이 되나? 이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60점 이상이 되면 이 문제은행 부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이거에만 집중을 해요. 이거에만.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남을 때 저 30%, 40%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예. 이 뭐 풀기 어려운 문제. 근데도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30, 40%에 대해서 시간 남을 때 푸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25개년 다 돌리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이 문제들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이 60점에 맞춰져 있거나 한 65점에 거의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난이도는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서부터는 계속 보면 이 1, 2회차는 항상 쉬운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이력을 보면 뭐 1.4%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보통 한 10% 나오고, 이 1,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퍼센트가 3회차보다는 항상 높았어요. 이 합격 확률이라든지. 그래서 이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1, 2회차 때 좀 시험을 많이 보시면 좋고, 그런 1, 2회차 때 이제 이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그 비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진짜 운이 좋으면 뭐 70점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쉽게 나와요. 그리고 이 난이도는 또 보시면 그날 딱 갔는데 문제 자체 운이 좋아도, 뭐 이 쉬운 문제 위주로만 나와도 이게 난이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자기가 풀어본 문제가 나와야지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몇 개년을 돌렸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개념을 돌렸냐 안 돌렸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회차 운도 있지만 문제 운도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또 합격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뭐 그날따라 그 15개년 정도 안에서만 문제은행식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실패 이유예요. 이 실패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이 과년도에 이 몇 개년을 돌렸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시험장에서 이 나온 게 이 15개년 가지고 커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개년은 커버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진짜 거의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거의. 진짜. 아니면 뭐 베이스가 있거나. 그래서 개년 몇 개년을 돌리냐. 예. 그래서 그 문제은행을 커버하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 몇 개년을 뭐 좀 부족하게 뭐 10개년을 좀 돌리고 가면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되게.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이러면. 예. 과년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년도는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과년도는 했는데 근데도 떨어진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실수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 은행을 다 공부를 하고 뭐 기출 문제, 그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뭐 100% 맞추게 되면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나와요. 근데 보통 60점이나 65점에 보통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거는 되게 요인이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실수가 뭐 계산 실수도 있고요. 단위 실수도 있고, 그리고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 뭐 첫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소수점을 지키지 않고 뭐 했다거나, 그리고 이 계산 실수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작은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는 깎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깎이게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 이 서술형, 이제 내용을 서술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이 반드시 그 핵심어를 잘 찔러줘야만 이 정답으로 인정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어 자체가 조금 애매할 때는 이 부분 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실수가 있게 되면 만약에 뭐 작은 문제에 대해서 또 영향을 주고 뭐 단위 실수도 어느 문제에서 또 하고 소수점 실수하고 이렇게 되면 뭐 많게는 뭐 마이너스 10점까지도 가고 마이너스 5점까지도 가게 되죠. 뭐 적게 틀리시는 분은 뭐 마이너스 3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일단은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셔서 보통 실패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을 이 과연도는 훌륭하게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점수를 까먹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커요. 왜 이게 워낙 문제은행이 워낙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워낙 타이트하게 나와서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떨어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출제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수험생들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패했던 사례랑 이제 합격했던 사례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패 사례랑 성공 사례에 이제 실패 사례일 때 제가 56점 정도 받았었고요. 성공 사례일 때 73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일 때 25개년 정도 돌렸었고 실패 사례일 때 15개년 정도 돌렸었습니다. 뭐 15개년이 뭐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불안하다, 뭐 안정하다, 뭐 걸칠 수 있는 60점 이상 걸칠 수 있는 그거는 최소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개년 정도면 그렇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15개년 정도 할 때 일단 충분히 뭐 가능하고 이제 커버가 뭐 될 수도 있고 실수를 조금 하면 이제 커버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실수적인 부분은 제 사례인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두 배를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문제에서 두 배를 했어야 했는데 이 공식만 그냥 쓰고 이 두 배를 까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틀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실수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은행에서 봤던 건데 실수를 하게 됐고요. 이게 실패 사례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부분이 88년도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15개년밖에 안 했으니까 뭐 2015년에서 뭐 2000년까지 했다 하면 어차피 2000년 때만 했었고 1988년도 문제는 제가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당연히 문제은행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뭐 운이 좋았으면 뭐 부분 점수를 뭐 받아서
뭐 만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15개년에다가 실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또 88년도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점수가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아픔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25개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25개년 준비할 때 뭐 15개년에서 25개년 하는 건 좀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앞에서 15개년 동안 본 게 있어서 이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이 발생해요. 15개년에서 공부했던 게 중복이 많이 발생하고요. 뭐 20개년 넘어가면 중복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25개년으로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70점까지 안전하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거죠. 회독도 많이 하고, 이 시험장에 가서는 검토를 많이 했어요. 검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3, 40% 뭐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풀었어요. 근데 뭐 많이 맞지는 않았겠죠. 맞질 않았겠죠, 아예.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고 일단 실수를 하지 않고 70점 안전하게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던 점수대로 한 70 몇 점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부분 점수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5점대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73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 시험장에 가서 25개년을 돌렸으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문제은행을 다 세워보자. 이 문제은행을 다 세워보니까 70점 정도가 거뜬하게 나왔었어요. 그냥 시험장 가자마자 문제은행식인 문제를 빨리 체크해보자. 그래서 토탈 점수를 내보자. 그게 70점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에만 집중을 했고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실수 절대 하지 않으려고 검토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점수에 맞추게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냥 요약을 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저는 필기가 좋지 않은 기초 상태였죠. 그래서 실기 이론을 실기 이론을 일단 공부를 빠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 정도랑 뭐 공식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고 이제 기출 문제 오면
거의 뭐 20개년이나 25개년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15개년을 한다고 하시면 실수를 정말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적게 보시면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실수가 많다. 그러시면 25개년, 20개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줄여가면서 중복되는 문제 중복되는 거 그냥 X 쳐가면서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중복되는 거 여러 번 그 회차 나올 때마다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중복되는 거 X 치고 X 친 거 토대로 해서 이제 남은 것만 이제 회독을 빨리 하시면 모든 유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회독하시고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 조금 추가를 하면 이 기출문제 문제은행식이 60에서 70%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10%는 이 문제은행에서 좀 묻는 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변형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기 실기 이론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아는 부분까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